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네, 이제 연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일상에 다들 복귀 잘 하셨겠죠? 저는 또 오랜만에, 물론 저번 주부터도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어느 정도 일상에 복귀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심적인 게 크다고 솔직히 이게 완전히 또 일상으로 복귀가 돌아오지는 또 않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정말 원상복구를 해서 일상에 돌아오니까 또 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제까지 이렇게 일상을 지냈지 싶으면서도 정말 이래서 쉬는 건 좋은데 또 너무 많이 쉬면 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좀 괜찮으실까요? 저만 힘든 거 아니죠? 아,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연휴가 이제 막 끝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루를 조금 보내고 계실까요? 이제 또 정말 올해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연휴를 이렇게 또 즐겁게 힐링을 하고 보내고 오니까 벌써 10월 중순이고 또 여러분들과 두 번만 더 만나 뵈면 또 벌써 11월이고 또 그렇게 한 네 번 정도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 벌써 12월이고 벌써 올해가 끝났습니다. 그냥 정말 끝났죠. 이제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이렇게 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요런 시즌 또 올해가 다 간 요런 막바지 시즌 조금 설렘이 낙낙하면서도 또 조금은 좀 무기력하고 지침도 조금 가득한 그런 계절이자 시기인 것 같은데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겨울 11월, 12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이 9월, 10월 딱 요쯤이 굉장히 조금 무기력해지고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도 뭔가 모르게 조금 우울해지고 피곤해지고 뭔가 할 일도 많은데 손에 잘 안 잡히고 밥은 먹었는데 또 좀 허하고 이런 느낌이 왜인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가을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괜찮으실까요? 약간 누가 내 에너지 코드를 뽑아놓은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제 휴대폰만 이렇게 풀 충전이 되고 정작 주인인 저는 이제 풀 충전이 안 되고 계속 방전 상태로 좀 요새 좀비 마냥 다니는 것 같은데 또 의욕은 이렇게 방전인데 몸은 또 어떻게든 뭘 하기는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나가는 걸 보면서 약간 좀 그 갭 차이도 많이 느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도 들고 회사를 가기는 갔는데 또 멍하니 앉아 있고 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수업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할 일은 펼쳐놓고 정작 손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되고 그렇다고 막상 휴대폰에 또 그렇게 막 할 건 없어요. 항상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좀 그런 날들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 꼭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만 좀 왜 이러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린 것처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것처럼 나만 이렇게 맥 빠진 건가? 내가 좀 게으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올해도 4분의 3이 벌써 지나갔고요. 숨만 쉬었는데 9개월이 지나갔고 계획표는 절반도 못 채웠고 몸은 어째저째 버티고 있는데 마음은 약간 흐물흐물 이미 좀 무너져가는 그런 상태. 이럴 땐 그냥 정말 사람이면 인간이면 당연히 겪는 감정이다라고 조금 한 템포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또 내가 나의 에너지 게이지를 나 지금 몇 퍼센트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스마트폰 배터리는 1% 남고 이러면 정말 충전하라고 1%도 아니죠.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배터리 소모가 되면 충전하라고 이제 또 배터리 그 퍼센테이지도 보면 빨갛게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알림이 울려서 알려주는데 정작 이 휴대폰은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알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배터리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쯤이신가요? 100%로 넘치게 정말 힘이 넘치는 사람, 또 아니면 70%, 뭐 그냥저냥 적당히 굴러가네 정도? 아니면 30%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아니면 5% 방전 직전, 지금도 누워서 이 방송을 들으실 정도로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약간 요런 상태. 저는 한 15% 조금 심각 수준이긴 하죠. 어쨌든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돌아봤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또 뭐 셀프 케어다, 자기 돌봄이다, 이런 말 많이 들리는데 정말 뭐 대단한 이런 루틴을 짜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 전에 오늘 나 잘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또 너무 휴대폰만 보지 않고 나와 나 자신의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자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괜찮아 한마디로 조금 넘어가주는 그런 유한 태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하다 보면 이 마음가짐, 정신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정말 생활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음에도 우리가 또 몸이 허할 땐 군것질도 하고 당 떨어질 땐 달달한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달래줄 그런 간식들, 정말 별 의미 없는 쇼츠 영상 하나, 정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정말 소소한 잡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런 방송, 라디오 방송 한 편 정도도 이렇게 마음에 정말 간식으로 자리 잡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0월 중순 또 이겨내서 으쌰으쌰 10월 마무리 잘하고 11월로 다가가 봐야겠죠? 저희 또 연휴 보내고 왔다고 이렇게 축 처져서 있으시지 마시고 더 오히려 파이팅 넘치게 더 신나게 오히려 2배로 불충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야식은 독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드러나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걸거렸네.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앓는네. 몇 달
나를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래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야식은 독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1부는 마찬가지로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작가님과 줄거리 소개 도와드리고 또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들, 조금 눈여겨볼 만한 구절들 소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책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죠. 또 이 책에서 좀 배울 수 있던 그런 교훈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은 오시아나 내 멋대로 산다. 우치다테 마키코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표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저에게 눈길을 정말 싹 사로잡았던 책인데요. 또 이 책은 44만 부 판매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고요. NHK 인기 드라마 원작 소설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읽기 전부터 기대감이 들었고 읽는 동안은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또 다 읽고 나니까 여운이 좀 남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표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발이신 할머니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늘어진 귀걸이를 하고 또 목걸이도 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풍선껌을 부는 오시하나의 모습으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나 나이가 다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죠. 이 시간이 흐르는 건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가 이제 각자마다 다른 부분인데 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섭리대로 물 흐르듯이 늙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 책은 그거랑 다르게 자연스러운 노화를 거부하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면 아름다움? 아니, 나는 외면이 더 중요한데? 이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외모에 관해서 뚜렷한 가치관과 주관을 가지고 있는 오시아나 할머니에 관한 이 이야기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 중요한 건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좀 굉장히 다르죠? 또 이 책을 근데 읽다 보면 또 반전의 반전이 나옵니다. 우선 이 작가님 우치다테 마키코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948년 아키타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라셨습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3년 반 동안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각본가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TV 드라마 각본으로 훌쩍, 무슨 소리야, 모리모토나리, 나의 푸른 하늘, 담장 안의 중학교 등 다수의 작품이 있으시고요. 1995년에는 일본 작사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으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소설 끝난 사람, 다음에 태어난다면, 민폐 노인, 귀찮은 노년 준비, 에세이 헤어진 게 다행이다, 신서 스모의 불가사의 등이 있습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 개관교수, 노스아시아 대학 개관교수, 도호쿠 대학 스모부 총감독, 전 요코즈나 심의위원, 전 도쿄도 교육위원, 전 동일본 대진진 복구 구상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2003년에는 스모 연구를 위해 도호쿠 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고요. 2006년에 수료하신 뒤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작가님께서도 다방면에서 정말 다재다능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과연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내면보다 외면이 더 중요해 라고 외치는 이 멋쟁이 할머니 오시아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썼을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멋쟁이 할머니 오시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오시아나 내 멋대로 산다. 줄거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8세, 78세 여성 오시아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성장 드라마, 이 성장 줄거리입니다. 이 오시아나는 일본 도쿄 아자부에 사는 멋쟁이 할머니입니다. 78세임에도 외면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요. 나이는 스스로뿐 아니라 남들에게 잊게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전혀 78세처럼 보이지 않죠. 평범한 할머니와 다른 모습으로 늘 가발을 쓰고 네일아트를 하며 세련되게 다닙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금슬 좋게 살았고 일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 남편은 굉장히 스윗했는데요. 이 남편의 죽음으로 하나는 깊은 슬픔에 빠지고 삶의 의욕마저 잃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유서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남편에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다정하던 이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내연녀가 있었고 심지어 36에 숨겨진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의 세계를 뒤흔들고 이 오시아나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는 무너지지 않고 남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죠. 아이들, 친구들, 일용품점 직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첩과의 갈등도 깊어지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서 상대도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가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고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멋지게 나이가 들어야 할지 깊이 고민을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삶을 주체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오시아나 할머니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다는 걸 슬슬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위장된 모습은 죽음보다 더 무섭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답게 살아야 한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 후로 가족들도 점차 변합니다. 이 남편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형성된 긴장과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죠. 하나뿐 아니라 딸과 손주들, 그리고 숨겨진 아들도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오시아나는 점점 자신과 세상에 대해 한층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데요. 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겪은 기쁨, 슬픔, 분노, 질투 등 모든 감정들이 머나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장을 한층 더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하나가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삶을 귀하게 여기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살아남아 강해진 결과임을 보여주죠. 그 강함은 내면뿐 아니라 깔끔한 외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살겠다며 남들이 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을 전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시니어의 삶이 주는 의미와 희망, 그리고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책은 이 나이 드는 사회에서 이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이 고령자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와 또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삶의 주체성을 지키는 힘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기로 한 이 다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로 독자들에게 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네, 그럼 저희 책 줄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돌아와서 좀 좋았던 구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야식은 오시아나 내 멋대로 산다. 이 책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일어나면 곤란한 일은 입에 담는 게 아니야. 옛날부터 일본에는 얼령이란 게 있어서 입 밖으로 내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 노인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누가 빠지든 세상은 변함없이 움직일 힘을 갖추고 있다. 사람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다. 나이와 함께 그 일은 줄어든다. 상대의 인생에 대해 타인은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죠. 기본적으로 무관심하다고요. 시간은 나를 늦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나를 열어준다. 쇠퇴가 아니라 확장의 길. 저는 나이를 잊고 살아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너무 웃긴 말이죠. 나이는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있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회장을 돌아보자마자 아연질색했다. 10년 전인 68살 때 이른이 코앞 동창회를 했는데 참석자의 용모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이다지도 추레하고 시들시들하게 퇴화시키는 건가? 나는 내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기 있는 노인들과 똑같지 않을까? 불안이 스친다. 나를 보며 또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하나랑 결혼한 거야. 그것은 내가 할 말이기도 했다. 유미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아무 문제도 없는 생활을 내게 선사했다. 그리고 본인은 종이접기 외길로 도박도 여자 노름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끄러울 정도로 티를 낸다. 나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게 되었다. 평균 수명까지 산다 해도 앞날은 없다. 기껏해야 10년도 안 된다. 짧다. 남은 인생에서 뭘 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짧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좋을 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쁜가? 범죄 말고는 뭘 하든 좋을 나이잖아. 앞으로 1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입고 싶던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곳을 먹고 성형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인고 부부로 산다. 이런 행복은 웬만해선 누릴 수 없다.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살자. 50년이나 함께 걸어온 여자와 남자가 늙어서 평온하게 저녁회를 받고 있다. 이 날을 나는 앞으로도 쭉 잊지 못할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홀로 남겨지자 의연하게 산다 족자가 눈에 들어왔다.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봤던 이와조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이와조의 죽음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정말로 상대가 죽으면 예상 밖이라서 쩔쩔맨다.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본인이 썼다. 그것은 애인과 호텔에서 만나거나 돈만 보내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생활이라고 불리는 것이 애인과 그 아들과의 사이에도 있었던 거다. 40년 가까이 실로 교활하게 내 눈을 속이며 애인의 집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아마도 상당한 빈도로. 내 인생에 더 이상 앞날이 없어서 다행이다. 30대나 40대 때 이걸 알았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죽을 몸이니까 괴로워하는 시간은 금방 끝난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분명하다. 의욕도 없고 만사가 아무래도 좋았다. 나이를 먹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 하나 할머니가 이제 느끼면서 하나 할머니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좋았던
또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이 책 속에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이 정도만 살펴보고 저희 2부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다시 날 볼 수 없겠지.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면 그렇게 우리 이 밤의 끝을 잡고 사랑했지만 마지막 입맞춤이 아쉬움에 떨려도 빈손으로 온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너란 걸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그래, 어쩌면 난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 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돼. 제발 울지 말고 날 위해 웃어줘. 제발. 마지막 입맞춤이 아쉬움에 떨려도 빈손으로 온 내게 세상이 준 선물은 너란 걸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오, 나의 가슴으로 너와 함께 나누었던 이 밤을 간직한 채 잠시 널 묻어야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오시아나 내 멋대로 산다를 오늘 야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대단하고 멋지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이어나가고 남편의 배신을 겪어 힘들더라도 차분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이렇게 잡음이 들리고 계속 이렇게 수근수근 되거나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좀 터치를 하면 흔들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본인은 본인의 페이스대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오시아나 할머니의 좀 그런 모습이 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요. 또 이렇게 남편의 배신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처분이 될 만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신과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신념을 잊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갑니다. 지금의 현실의 노년층을 빗대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오시아나 할머니와 같은 이런 부분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됐고요. 이 나이를 먹어도 신념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 책을 읽고 확실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노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써주지 않는다거나 조금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뭐 모델 일을 하는 사람, 작가가 되는 사람, 하고 싶은 일들을 이뤄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꽤 너무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도 분명 신념대로 하고 싶은 대로 꿋꿋이 뭐든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오시아나처럼 이렇게 정말 멋있는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막 본인이 이렇게 할머니가 됐을 때를 상상할 일들이 많이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때가 닥쳐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또 오시아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미래까지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체력과 근력, 기억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도 떠난다는 그런 사실들도 굉장히 슬펐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신념을 지켜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오시아나 할머니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멋있게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도 읊어드렸는데 저는 나이를 잊고 살아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너무 웃긴 말이죠. 나이는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있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잊고 살아요. 본인이 잊고 살면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몇 살 같다. 저 할머니는 몇 세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오시아나의 신념이자 신조구나 라는 그런 게 확 와닿았습니다. 네, 이 내 멋대로 산다. 정말 순식간에 읽히는 책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스토리는 굉장히 가볍고 재밌게 읽히지만 또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책이지만 읽고 났을 때 그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주인공이 할머님이라는 것부터 또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할머니라는 것부터가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약간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여성상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남자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오시아나가 만약에 남자분이었다면 남성상이겠고요. 여튼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또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보다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텐데 이렇게 이런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나이 듦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조금 고민을 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 오시아나 할머니가 과연 어떻게 살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과연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생의 버킷리스트,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는 나이와 상관없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게 됐어요. 정말 가장 크게 느낀 게 내 멋대로 사는 삶이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오시아나 할머니를 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젊은 나보다 더 너무 본인의 신념에 맞게 너무 당당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 내 멋대로 산다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정말 좋은 의미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신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시고요. 오늘도 어느덧 여러분들과의 이 마무리 시간을 가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는 시간이 꼭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늘 가져온 이 야식을 통해서 한번 내 멋대로 산다 책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께도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나이대도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본인이 빛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앞으로 더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길, 어떤 나이대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이에 굴하지 않고, 요즘은 대부분이 나이보다 젊게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에 나이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나이에 국한되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들 이 오시아나 할머니처럼 멋지게 또 의연하게, 이 책에 나오죠? 의연하게 살아가자. 우리 정말 모두 앞으로 남은 생들을 생이라니까 조금 머지 않은 것 같지만 여튼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연하게, 차분하게, 또 멋지게, 우리가 우리에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 정말 미련 없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야식은 독서 연휴 끝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마주뵈러 오게 되었는데요. 또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마주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팍팍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연휴 이제 후폭풍 다들 탈탈 털어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저희 남은 10월 또 남은 2주 열심히 마무리 잘 해봐야겠죠?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돌아올 테니까요. 이번 주 마무리 다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요. 이제 또 겨울옷 꺼낼 때가 됐죠? 네, 옷장 정리도 한번 할 때가 됐으니 네, 한번 다음 주에는 또 저희 어떤 야식을 들고 올지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또 이렇게 긴 연휴 끝나고 일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런 지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제 방송이 활력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시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자꾸만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